서울시의회하고 협력관계를 구해서 장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제일 큰 장소가 여기입니다. 자, 이수영 우리 상임 대표님, 20대 국회 부의장 하셨는데 마침 빈방길에 넘으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오시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오세훈 국회의원이신데 오고 계시 좀 늦으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표 7선 지방보고 계십니다. 구의원 6선, 시의원 1선에서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3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홍광식 전 서울시 의원, 대한의회 사무총장하고 상임 부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홍산훈 씨 대동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미경 서울시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윤영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도 위원장 차관급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국가원로회 자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좀 늦으시나요? 그다음에 한국학종합연구원 교수인 이민선 의원님, 이민선 개보학계 총무님이셨고, 네, 차문선 파주문헌 파주연구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홍석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승래 전 충남 정시연합회 총연합회 회장님 박사님 오셨습니다. 정성래 박사님. 그리고 이상렬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철구 AI 스마트 인테리어 협회 회장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28개 문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모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진주광시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주김 씨입니다. 대동의 김성창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나주김 씨 이렇게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한동훈 씨 사무총장 김태형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나주김 씨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연합김 씨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연합김 씨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김 씨, 대종의 김효전 고모님을 비롯해서 영광김 씨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김 씨 사무총장 김상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희창김 씨, 김승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종업님들 오셨습니다. 좀 늦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김 씨 대종중 김수일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구조 씨 상임이사 서병성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오셨습니다. 미량선 씨 중앙정치 사무총장 손도영 사무총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주송 씨 대종의 송세승 회장님, 오고 계신 모양이죠. 고창호 씨 홍재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천용 씨 대종의 용왕식 회장님, 김대일 씨 유용호 사무총장님, 오고 계신 모양이죠. 칠원윤 씨 윤상철 편집위원장님, 대표로 다 오신 분들입니다. 저기 계신 아드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희 씨 문화이사 이수병 문화이사님, 오고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대흥희 씨 이승환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국 문조의 독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 족보가 가진 지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내에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족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정호성 이사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 2년 정도 걸리면 이 족보를 모아가지고 박람회도 하겠지만은
자료도 마련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네스코 등록입니다. 유네스코를 등록해서 우리 족보의 위대함을 한번 알리려는 그런 마음에서 전부 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무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니다. 지금 이주영 상임 대표님께서 빙판에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에 있는 그대로 대독을 하겠습니다. 대독.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원 성공 기원 옛 족보 현황 2차 보고대회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족보 문화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승화시켜 역사적인 여정에 참여해 주신 학계, 문화계, 그리고 문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은 우리의 독창적인 기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인류의 보편적 유산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문화를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역사 문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족보들을 문들별로 수반하여 집대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은 역사상 첫 시도를 결코 쉽지 않은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사업이라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0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해인 만큼 K컬처의 원천인 K헤리티지의 가치를 국내에 널리 알려 문화강국의 위상이 선양되도록 우리 위원회도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에 상임 대표로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생명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중을 대표하여 발표하게 될 30여 편제제와 발표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멋진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학계, 문화계, 그리고 여러 문중과 종중 대표가 대표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영 상임대표 인사말 대독 홍광식. 족보가 어마어마한 정신적 사회적 운동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는데 자 얼마나 한국만이 특이하고 탁월하고 독창적인가 이거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족보가 이제 조선 후기 넘으면서 본격화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주목할 만한 전통적인 간습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부합되죠. 우리의 삶과 문화, 삶 생활, 이 패턴의 변화에 중요한 거다 얘기죠. 이게 우리 조상들한테 족보는 뭐 거의 뭐 성경 뭐 버금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족보 어디 피난 갈 때도 족보부터 챙겨가지고 가고 했을 정도니까 삶과 문화와 패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3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기록유산에 대해서 정서적 애착이나 공동체적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얼마나 그 정서적 애착성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최소한 두 가지는 충족되는데 한 가지만 요구했는데 두 가지가 충족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설명할 거 다음 페이지 넘겨봐주세요. 이제 조금 이제 아까 형태 미적인 것, 족보가 뭐 미적이진 않잖아요. 자, 근데 미적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맨 오른쪽에 이게 나무로 족보를 그린 거예요. 개보도를. 조상 개보도를 나무로 그린 거예요. 이게 앞해정시 대동 화수 보도인데 이런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아름답죠? 자, 두 번째, 연안서시 합판 족보인데 그 오석 있잖아요. 검은 돌. 그 도루하고 저거 하는데 비서관들이요. 그 돌로 네 판을 이게 만들게 했어요. 한 4,200자가 됩니다. 이게 족보입니다. 예, 저 이거 돌로 된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세 번째는 산도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산도도 이게 풍수지리를 얼마나 우리가 강조했는지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설명 어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 김임 묘관에다가 족보를 아예 해놨어요. 그 뒤에 맨 위에 김씨지 족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아까는 이제 세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비교부들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희귀한, 중국하고 이제 주로 많이 비교가 되야 될 텐데, 수백 년 동안 한번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을 갱신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남방이 아니고 규범과 형식이 어떤 동일한 거에 있었고, 이게 뭐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고 집단적이고 세대적인 기록문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요구 조건 중에 장기간에 걸친 기록의 연속성, 그 다음에 문화적 전통이 뭐 독창성 이런 걸 강하게 충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유교 중심 가치관에 반영한 수거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록인데 유교 문화를 반영한 기록인데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통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만큼 방대한 얘기. 다음 넘어갈게요. 종합성 신뢰성은 이거 허위 기록하고는 사회적 제재가 있었잖아요. 혼인도 하고 혼인 관계 때도 이거 제시를 해야 되고 상속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 거의 뭐 문서처럼 되어 있는 거죠. 자,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방대한 그 데이터다 이런 뜻이죠. 여기 지금 하버드대 다 우리나라 교수들 얘기하는 외국에서도 있죠. 하버드 대학 아는 교수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 이분이 한노브 시스마법을 기초 발견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 비교를 할 때 족보를 가지고 하시는. 그다음에 존 소머빌 한남들 이분도 저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하시는 분인데 18세기 울산 지역의 흥망성쇠 사회 변동 연구를 족보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터 브링컨드 여기도 하버드대하고 조선 중기 뭐 이게 상속제 대화라든지 유교사의 변화 이런 거를 역시 족보를 근거로 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인구사, 가족사 이런 1차적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 족보냐? 근데 중국은 단절 사례가 많고 더구나 이제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뭐 대거 이게 뭐 반봉건의 잔재단 뭐 계급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거 수각하고 뭐 했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한국 족보는 주기적인 재가능이 됐고, 그 다음에 표준화됐고, 이게 연속 교체 이게 중국은 이게 교체된 게 많고 다음 되죠. 아까 설명한 거고 사회 전체의 현황 구조를 장기적으로 기록한 사회가 한국의 비교 위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이 통계를 볼게요.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국에서 출판물을 제일 많이 출판을 한 게 뭐냐? 압도적으로 1위가 족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있고 종교 이제 성경, 불경 이런 것도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찾아봤어요. 다 뒤져봤어요. 해외 족보문에서도 국가통계장 이렇게 베스트 이렇게 족보처럼 많이 찍은 사례가 있는지. 온갖 군데 다 뒤져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출판물 1위를 기록한 거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뭐
찾으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한국의 족보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많이 국가적으로 출판한 출판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 종교서적 종교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정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출판한 게 성경이라고 해요. 46부, 50부 뭐 이런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20년대, 30년대에 제일 많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국가 일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국가 동원처제가 되면서 물자도 귀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수그러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군령을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0분씩 발표를 합니다.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각 문중에 진짜 귀한 자료고 소중한 그 족보이기 때문에 아마 10분, 15분, 1시간을 줘도 아마 자랑이 모자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간 관계상 한 5, 6분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게 하시는 분 중에서는 좀 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여기 사진 예, 그러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고 한번 좀 촬영하겠습니다. 문중에서 안동김 시대 중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저희가 원고를 장황하게 준비는 했습니다만 5분을 얘기하셔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대략 읽어나가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독보적인 족보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영 상임회장님, 정호승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려 원종조부터 충렬왕에 이르기까지 3절초를 진압하고 두 차례 일본 원정에 조원수로 참전하여 고려를 지켜내신 상락공 김만경 선생을 중시조로 모시는 안동시 가문의 역사 외적과 그 기록의 점수인 족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동김 씨는 동관 같지만 시조와 계통이 다른 두 가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김 씨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서 단순히 한 가문의 혈통을 넘어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역사적 변곡점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운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청의중찬과 청의령을 지내시고 상막군 개국공 공작 자부위와 함께 시급 3,000호, 식실공 300호를 받으신 고려 최대 안사공신이신 김만경 선생의 충절과 기상은 우리 안동시 가문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개국공신이신 좌정순 김사영 선생의 지도로 1402년에 제작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민간 외교사절 방크에서 8만 대장경, 치실체유절, 훈민정음과 함께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현재 전 세계가 이 지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의 충무공 김시민 장군, 명나라 원군으로 출동하여 기계를 떨쳤던 노동백 충무공 김화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신 백범 김구 선생에 이르기까지 안동기문에서 수많은 역사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동김씨 족보는 발간 시기마다 독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80년 선조 13년에 발간한 경진본은 우리 안동김씨 가문에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춰 목판본으로 간행한 최초 초기 족보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동성보로 당시의 사회 구조와
초기 안동시 문중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1739년 영조 1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김이보 가업책입니다. 이 조건은 조선중시 이후 확대된 안동김치 가게 변화를 은밀하게 추적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기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있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1778년 정조 2년에 발간한 무술보 20책입니다. 조선 후기 보촌 문화의 그래서 고려 시대에 1354년 국민왕 3년입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노비를 표해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남시 표현은 노비 문서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하고요. 그 노비 문서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리 노비에서 이 전의 연대를 사실은 고려시대는 연대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해남시 족보는 이게 특사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목판본을 작성을 했습니다. 목판본이 총 몇 개 나면 101개 정도가 소요가 목판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손실이 돼가지고 90여 개의 목판본이 그리고 강진군, 광양, 강산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고창호시 선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족보 형성 과정 속에서 우리 문중이 어떠한 역사적 실체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가 족보의 문중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온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호시 일족의 구체적 삶의 기록은 고창호시 우리 족보는 우리 일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며 이러한 기록의 축적은 하나의 가문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족보는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국가사적 기록과는 다르게 기록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시대 인정행위나 사화와 같은 국가적 사건은 개인의 삶과 가문의 흥망에 기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분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 족보의 구성은 생물, 연대와 거주지의 면적, 관직, 인물 여부 등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고창호시와 여러 족보들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조가 공적 기록 확인되는 우리 고창호시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보 형성 과정은 강문별 문헌 분석으로 보건되는데 대개 전승에 의존하는 반면 고창호시는 이런 시의 반찬 사서와 문주시 등 공적 기록이 확인되는데 특히 시조와 학년의 활동이 11세기 전반 문헌으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실정된 꽃이 우리 최초의 관직자, 우리 시조 5학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학년은 1035년 광해에 급제하여 한일박사로 진출했으며 이는 고려 초기 오시 광파 시조 인물 가운데 반찬 사서로 확인된 가장 이른 반칙 진출 사례이며 이로써 고창호시는 전생이 아닌 공식 기록을 통해 고려 정기 중앙 관료 체계 조기 편입된 가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 문헌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 5학년의 활동은 관직 1위에 그치지 않고 문헌으로 직접 확인되는데 보안집, 공인지문, 동문선 등에 수록된 시와 고려 정기 문신으로서의 문학 활동이 확인되며 1060년 문종 14년에 요나라에 보낸 외교문서의 작성자로 설명이 명시된 점은 그의 정치 외교적 이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성의 비용과 계보에 대한 고려 지식인들의 그 인식인데
여기서는 6대 5세문의 인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세문은 오시성의 기원을 오태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의 기록을 통해 현존 사료상 성씨의 기원 인식을 보여준 가장 이런 사례로 확인됩니다. 또한 오세문은 자신의 성계를 언급하며 신라 김순왕의 외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이규보와 임순 등 당대 문인들의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규보는 이상국 문집에서 오공은 스스로 신라왕의 외손이라 하였고 임춘은 사집에서 오세문을 사만의 기속이라는 칭송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오세문의 사례는 고려 중기 지식인 사회가 이미 성씨의 기원과 선대 계통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대 문인 사회의 높은 역사 인식 수준을 가늠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 족보 편찬이 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시 공간으로서 고창의 출현과 개성이라는 곳에 보면은 고창오시의 공간인 고창은 조선 중기 족보 편찬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기록에서 지리적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공, 오세문, 오세대 등 오학년이 후손들을 지칭하여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고창인이라는 지칭되는 공간이 고창이라는 것이 고려 초기부터 인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형 묘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그 실증을 초기에 우리가 개보를 할 수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1939년에 발견된 오인정 묘지명은 고창오시 개보의 실증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사료인데 묘지명의 색이 선고창형언인 즉 선대는 고창 사람이다. 그리고 오대 문자 문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대가 문장을 계속 이어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문구는 시조 5학년 이후 가게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지며 공간 고창에 대한 정체성 인식과 문장을 전통이 5대를 거쳐 대승되었음을 단계의 직접 정원으로 알 수 있고 이는 후대 족보 기록을 비치하는 가장 강력한 위적 증거로서 고창고시의 독보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창고시의 문필 전통과 기록유산의 가치 고창고시 일족은 시도 5학년 이래 문장을 중시하였는데 이런 문장의 분위기는 6대 5세공, 5세문, 5세대, 3행제에 이르러 화려하게 뽑혀집니다. 3행제는 모두 과거에 격지하여 고려 중기 문단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는데 5세공은 여러 묘지명의 찬조로 맡아 정도로 일품과 문장에서 높은 평을 받았고 5세문은 역대가 302문시 등에서보다 이규보와 교류하였으며 대다 7년 자랑인 5세제에 대하여는 이규보가 직접 대도문을 남길 정도로 존중했던 분입니다. 한편 5세공이 찬송한 이양윤과 권정평 등의 묘지명은 오늘날 여러 가문의 가연을 연구해서 중요한 구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양윤은 특히 5세공이 붙인 오인정의 외숙부로서 그의 묘지명을 통해 고창오시 선대와 선대 조모의 자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권정평 묘지명은 기선, 본, 영가, 국민, 영가는 안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나 고명입니다. 하여 1476년 편찬된 안동것이 나오면 이 권정평이 일단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족보에도 우리가 답은 내지 못한 동백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결정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시 일족이 남긴 검성문 기록은 일반적인 가계 연구를 넘어 고창고시 족보의 내용을 외부에서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창고시 족보의 편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564년 최초의 족보를 우리가 발간을 했는데 고창고시 족보가 이제 합자고에서 시작이 되어 1614년 오문이 창소한 가세지 성문을 통해 그 기택이 더욱 공개해졌다. 이후
1631년, 1708년 등의 서문이 현존하여 기록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전 정형태의 족보는 1740년 대흥복입니다. 오원의 족보 편찬이 원칙이라는 것을 서문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창고시 족보 신뢰로는 16세기 대표적 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오원에 의하여 확립되었습니다. 오원은 세계 이항과 남영 조식의 문인으로 우리나라 역사시의 도사 참여를 저술하고 방조지를 간행하였으며 호원집과 태계선생 연보 등을 간행하는 폭넓은 기록 활동을 수행하였고 근대 임순희 교수는 조선 제1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도서 편찬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기록들을 봤을 때 뒤에 저희들이 이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들은 족보의 형태도 있고 하나의 팔도로 궤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42단을 연합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준호구 단자입니다. 준호구 단자는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6분이 경과했는데. 1744년부터 1892년까지의 가게 등록을 가지고 가게 연구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신청한 정선 전시 세보인 1795년에 살아난 얼려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의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전자를 서울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존신, 백제 배우 공신, 강정군 시 석자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신라 성대왕궁에서 무신앙을 지낸 지석자 할아버지께서 정성군으로 기봉되심으로 정선을 대종을 하여 고려 중후기 사이에 16번, 조선조의 일본으로 각 중간하여 총 18권이 이원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전시 사전 유물은 현재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106호인 유명 전시 아리타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정신을 나와서 양사에게 앞에 인벤트가 쪽에 주말에 붙다가 있을까? 방열사를 살펴보면 1450년 세종 31년 개원년에 동문관 교리 이도우 선조의 서문을 실어 발간한 것으로 전해지는 행옥으로부터 1806년까지 450년간에 걸쳐 21차례의 족보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중에는 실물로 전해할 족보가 있는가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족보가 상당수입니다. 예, 조용히 대화. 본관의 유래와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흥이시는 본래 전주이시 22세에서 본관을 하였습니다. 대흥이시 시조 이영계는 고려말 예문관 제약 정상품 관직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시조께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제종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의 절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조선 개국을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이성계 가족 중에서 개국을 반대한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큰형인 완풍대원 이원교와 큰아들 이방우 그리고 저희 시조이십니다. 고려 왕조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시조께서 탄식하고 분개하면서 이성계에게 왕위에 오르지 말고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조준 일당에 의해서 참소를 받아 현재 경북 의성 다인면으로 귀향을 하게 됐습니다. 태종 측이 1403년에 시조의 높은 질의를 가상하게 여겨 유배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대흥군으로 보항했습니다.
충남 예산군 대흥 땅을 그리고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조께서는 끝내 고려를 구하지 못한 망국 지신을 자처하면서 평생 학식과 재덕을 스스로 감추고 갈포 베옷을 입고 지내시다가 1407년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손에게 유언하기를 내 자손은 반드시 대흥으로 관양으로 삼고 내가 죽은 뒤에 지문과 묘가를 쓰지 말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흥이시들은 전주이시로 돌아가도록 정교를 내렸는데 일부 후손들은 전주이시로 복귀를 하고 시조의 유언을 끝까지 지킨 후손들은 지금 대흥이시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조사의 기준에 의하면 전국에 4,172명이 살고 계십니다. 대흥이시 족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보는 4차례 발간을 하고 대종보를 3차례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 문중 첫 족보는 무자보 고종 20년 1883년부터 5년간 노력 끝에 1888년에 처음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18대 종성 군수공과 20대 손 통정대부 용석공께서 예천읍지의 시조와 2대 손 송기 현재 예천시장과 같은 직입니다. 그분의 기록을 근간으로 해서 경북 의성, 전남 단양, 경기, 광화, 황해도, 평산, 평북, 박천까지 전국 각지에 대흥이시 집성촌을 직접 발로 뛰면서 자료를 모아 완성한 귀한 기록입니다. 무자보의 특징은 국백판 크기 가로 21cm, 세로 32cm, 한지로 122페이지로 제작이 되고 본문은 6단으로 한문 전용으로 편집되어 있는 목반품 인쇄본입니다.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특징은 편찬, 경의와 서문, 대흥이시 유래, 가계도, 시조의 유시 한편, 문중을 빛낸 후손들에 대한 충문, 관직 정보, 직계 계보의 부부 명단과 묘소 위치 등이 표준적인 족보 형식을 맞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2차 대동보는 1936년에 준비를 해서 1940년에 3권을 한 질로 발간을 한 경진 대동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980년도 경신 대동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신 대동보는 국한문 혼용으로 가로 10cm, 세로 25cm 크기에 525페이지 한 권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관에도 소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변유시 발표 마치고 나주정시 사무총장 정부식님 부탁드립니다. 네, 나주정시 사무총장 정부식입니다. 저희 나주정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정시는 고려 때 정성으로 토성 증정을 받았습니다. 시조는 고려의 검교대장군 정윤중이시고 사시던 곳은 원래 앞해도였습니다. 그래서 앞해정시로 토성 증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앞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영광군으로 갔다, 나주로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조선조에 앞에가 폐연이 되면서 나주에 속함에 대해서 현재는 나주정시로 저희 정시가 나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주정시에는 그동안 윤우 공임만 하는 초안공대사만 쓰신 보기, 그리고 16대 원선 공임만 쓰신 수천록, 그리고 17대 시술 공임만 쓰신 원파록 등이 저희 해영그룹
연파록 등이 있어서 이런 것 있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그 정시에 가문이 쭉 이어오다가 가문의 기록이 이어오다가 또 수천록이라는 신호가 이어오다가 이것을 전부 집대성에서 우선 17세손 시걸공이 앞에 정치 술선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희 가보의 체계가 잡혀 있었고 이것이 쭉 와서 그 다음에 1677년에 마침 황해도 관찰서로 계시는 창도 해백봉 창도식에서 황해도 감행해서 저희 가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해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해영보로 해서 1670년 최초의 족보가 발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출가한 여성분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외가하는 친가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족보가 만들어졌고 또 이 족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선색 기갈문이라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산소에 쓴 묘의 비석의 갈문들을 쭉 모아서 족보 참고를 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 그래서 3시간이 넘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단축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의 시, 이주병 광주의 시.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대중의 문화에서 이주병입니다. 교재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대를 구할 수 없어서 고령한 상황으로 이족 판사의 대신 피당공을 시주로 하고 있으며 조선조초에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여 고영제 봉군과 팔국조정, 10대 문과 기예고 등 조선조의 문과 188명, 국가 274명, 생원진사가 376명이 근거하여 명문가로서의 인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족보는 조선조에서 5차례에 걸쳐서 간행되었습니다. 그 수보사를 참고해보면 고려 말의 대학자이신 등촌 이집선생이 현달의 문을 연 지 실로 160여 년 만인 1560년경 동구상동 중정께서 좌의정으로 있을 때 팔자로 인쇄한 광명세도가 그 첫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산항가 시조 26세가 됩니다. 제 족보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 우대 할머니들을 살펴봤더니 제 20대 조가 성삼배씨, 19대 조가 의성김씨, 경주김씨, 월성손씨, 유중옥씨, 연류김씨, 경주정씨, 차성기씨, 월성민씨 뭐 등등 전국에 여기 앉아 계신 그 모든 조가가 저희 외가집입니다. 외손으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제 20대 조 의성김씨 문절공이 제 20대 외할아버지가 됐는데 지난주에 그 집 종손을 뵀습니다. 그분도 자기들 성건모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곡산한 씨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희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주한 씨는 사망각족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한 씨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의 모든 한 씨는 청주에서 나왔고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한 씨 종중회하고 한 20년 전부터 메일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우리 곡산 한 씨만은 청주 한 씨하고 좀 피가 다르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안에 청주 한 씨 많은 분들이 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게 동성 피가 섞였다라면은 그런 본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곡산 씨는 인구조사 결과에서 1985년 인구조사에서 4,700여 가구고 인구가 2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15년 뒤 2000년 인구조사에서 1,500가구에
4,900명으로 줄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던 인구가 15년 뒤에 4,900명,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문중에서 후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이겠지만 옆에서 청주한시들이 아이 청주한시다 하면 아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2015년 인구조사에서는 6,26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5년 뒤에 2030년 인구조사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될는지 저희들도 규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한시 조금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족보하는 과정에 이 족보 뒤쪽에 이 안쪽에 이 을묘소 농맹이라고 하는 자료가 지금 나와서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진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조금 얼마 있으면 아마 언론이라든가 여기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간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조 7 문중 발표 마칩니다. 계속 이어서 4조 마무리 6개 문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요. 세보가 있었고 왕수에서는 중요 문중의 족보를 보존하고 있었고 사대부 집에서는 가슴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다가 15세기 초엽 1516년 종종 11년 병자년에 현재 형태의 족보가 처음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에 파급된 것은 조선 중엽 17세기부터 소위 상류 가문을 자처하는 각 시종 문중들이 족보 수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문중은 처음부터 한 경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편찬, 촌전하는 나주김씨 최고 족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임진보는 1832년 순조 32년 6권으로 편찬되었고요. 세 번째는 정예보 1887년 고종 24년 6권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을목역 1915년 7권으로 편찬되었고요. 다섯 번째 병인보 1926년 18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을미보는 1955년 3권으로 발간되었고요. 일곱 번째 이민보는 1962년 5권으로 발간됐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김희보 1979년 8월에 8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진보 5권으로 2000년에 발간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열 번째 갑진보는 작년에 2024년 7권으로 발간되면서 저희도 전자족보와 인터넷 족보를 하고 핸드폰으로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편찬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혈연 공동체의 역사이자 예와 정복, 충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인류 보편의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족보를 지속적으로 편찬 보완하며 재향과 생활문화 속에서 개선해온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족보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독창적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족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위원회의 활동을 특정 문중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세대적 과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문중 인도수과 함께 모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에 나서게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며 나주김치 정신에 또한 문중을 대표하여 우리 족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선 모두가 가문의 전통과 역사의 깊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추진위원회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기울이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광김씨 소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영광김씨를 대표해서 나온 김효전입니다. 아까 우리 배응 이 씨가 4천 몇백 명과 4천 몇백 명이고 청주이신데 고려 말에
이성계의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만드는 것 자체를 혈육이면서도 반대해서 끝까지 그 지존을 지키고 지존을 굽히지 않고 했다. 그런 대목이 오늘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제 귀에 꽂혀서 그거를 한번 따로 만나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영광김가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영광김가도 있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어. 내가 영광김가라고 인사를 했는데 영광김가 있어? 내가 귀신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성씨가 수백 번 아닙니까? 김씨만 해도 150여 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견문이 작고 상식이 부족한 것을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네스코에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유산을 올리자고 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서 족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방지게 잔소리 하나 했습니다. 우리 영광김씨는요, 숫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북한에도 한 15,000명,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적인데, 시조가 그 경순왕의 56대 왕 마지막 신라 왕 경순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해요. 은열. 이게 설자, 말씀 설자를 열로 있죠. 그래서 은열로 이름합니다. 은열의 손자 김심은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사에 나오고 KBS에서 드라마도 해서 김심은이 나왔습니다. 총 고려의 6대 왕인 성종, 목종, 현종 3대 왕에 걸쳐서 오랫동안 대유학자이고 충신으로서 고려 초기의 왕국을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야경한 공헌을 하신 어르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심자은, 우리 영광김씨의 시조이신 심자은은 고려사에도 나올 만큼 그렇게 훌륭한 문신이 학자라고 하는데 족보를 보니까 생물연도가 없어요. 생물연도가. 생년도가 없어요. 뭘 하신, 돌아가신 것은 이제 기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년이 됐습니다. 천년. 2018년이 천년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니까 저기 족이 많이 나는 전라도 영광이 이제 영광으로 봉해서 고려에서 봉해서 영광김으로 쭉 내려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 대전의 뿌리공원에도 그 효문화를 현창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청이 열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선착순으로 우리 유래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족보 중심으로. 그러면 족보는요, 이걸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책을
한국 족보